이전 시간에 이어서 링크 스타일에 관련된 내용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된 마크업은 저희가 이제 받으실 영역에서요. 저기 start.html 문서를 열어보시면 관련된 마크업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헤더 영역이 있습니다. 자, 머리글 영역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있는 영역은 디비전, 그리고 하위에 리스트 형태들을 만들었죠. 자, 이런 형태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안쪽에는 A 타입, 그리고 자, 이미지 구성이 돼 있죠. 자, IMG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Alt가 포함이 돼 있고요. 자, 4개의 버튼 아이콘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열어보시게 되면 자, 4개의 마크업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코드들을 한번 작성해 보면 자, 마찬가지로 이번 강좌도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하위의 경로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스타트 경로 하위에 있는 내용들로 작성을 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완성된 데이터는 자, 여기에 텍스트 3.html 문서가 바로 완성된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안쪽에 지금 컨테이너까지는 CSS가 적혀져 있고요. 자, 헤더 스타일 한번 잡아볼게요. 헤더란 스타일 잡아보면 그러면은 일단 이제 위드는 1000이라고 규정을 줬고요. 자, 하이트는 60픽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는 이제 테스트 저희가 보도록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죠. 자, 검정색의 보도선을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고요. 자, 안쪽에 있는 영역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헤더의 util에 li를 좀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헤더 자, util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utils가 되겠네요. utils li 영역에서 지금처럼 자, 안쪽에 영역들을 잡을 때 자, 디스플레이를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플롯 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해당 데이터를 가로로 정렬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자, 텍스트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지금 이미지를 하나의 이런 전달 내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링크 전달 내용,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런 링크 전달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가로 정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로 정렬이 되는데 자,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높이에 대한 이런 정의들이 각각의 아이콘마다 서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세로 정렬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세로 정렬 시킬 수가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을 만약에 플롯 레프트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은 뭐가 되냐면 만약에 이제 상단 컨테이너에서 높이를 잡아주지 않는 이상 현재의 높이는 잡히지 않죠. 자, 플롯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단 높이를 잡지 못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에러처럼 보이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자, 일반적인 이런 높이가 다른 그러니까 높이 구조가 다른 이런 아이콘이나 아니면 텍스트 구조를 정렬시킬 때 이런 플롯 레프트는 굉장히 안 좋은 CSS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자, 인라인 블럭을 주로 쓰는데요. 자, 디스플레이 자, 인라인 블럭을 대부분 정의시키고요. 자, 정의시키게 되면 정렬이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 컨텐츠들이 자유롭게 정렬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원본 데이터를 보듯이 이렇게 정렬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정렬할 때는 자, 인라인 블럭 데이터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를 버티컬 얼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버티컬 라인의 속성을 보게 되면 자, 베이스 라인이 기본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단에 정렬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미들, 그 다음에 서브, 슈퍼 이런 텍스트 정렬 방식들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미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중간 정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버티컬 라인에 대한 속성들을 정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디스플레이는 바로 인라인 블럭이 되겠습니다. 자, 인라인 블럭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중간으로 정렬시킬 수가 있고요. 하지만 현재 있는 컨테이너에서 이 높이들을 잡아주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엔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하이트를 60을 줬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 여백을 패딩을 줘버리는 거죠. 이렇게 패딩을, 상단 패딩을 만약에 20픽셀 줬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게 두 개의 옵션을 잡게 되면 첫 번째 옵션은 바로 수직에 따른 값이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럼 공간 여백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부피가 60으로 느껴지지가 않죠. 개발자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개발자 모드로 한번 가보면 원본 사이즈로 축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자 모드로 가보시면요, 얘가 지금 102가 된 걸 알 수 있죠. 그죠? 102가 됐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원래 높이가 60픽셀인데요. 자, 근데 여기에는 패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패딩은 실제 내부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80픽셀 그리고 보더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자, 이렇게 102픽셀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수치를 실제적인 이런 스타일 수치로 지정할 때에는, 자, 박스 사이징이라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쓰게 되면, 그러면은 실제로 지정된 내용이 높이로 이렇게 정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하게 되면 그러면 컨텐츠에서도 중앙 정리가 되는 거죠. 좀 패딩 값이 좀 큰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저희가 수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픽셀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컨텐츠들이 중앙에 정렬되는데 큰 문제점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 12픽셀, 자, 이런 방식으로 정렬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끼리의 정렬은 버티컬 라인,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그리고 버티컬 라인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컨테이너와 그리고 컨텐츠 간의 관계는 바로 여기서 지정되는 이런 여백 효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여백 효과를 줬을 때는, 그랬을 땐 실제 부피가 변경되기 때문에, 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부피가 증가되지 않고 높이가 지정된 높이로 정해지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높이가 정해져서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쪽에 A타입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다라고 봅시다. 자, A타입에 대한 디자인을 좀 정해 볼게요. 자, A타입을 정할 때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헤더, 그 다음에 utils, 그리고 lia라고 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는 지금처럼, 자, 패딩 값을 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20픽셀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주게 되면 그럼 공간 여백이 생기죠. 이렇게 공간 여백이 생겨서 높이가 정해지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A타입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CSS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정확히 만들어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죠. 원래는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IMG 느낌으로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작은 크기로 잡혀 있죠. 자, 실제 이 부피감을 저희가 IMG 크기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A타입에서는 디스플레이 블럭을 써주시게 되면, 그러면은 자, 원래의 컨텐츠 크기의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A타입은 인라인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를 정확히 못 가지죠. 따라서 크기를 정확히 가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 블럭을 써줌으로써 이렇게 크기를 정확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일반적인 가로 정렬할 때는 저희가 이런 텍스트적인 구성, 그러니까 텍스트적인 구성이라고 함은, 자, 아이콘이라든지 텍스트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A타입에서는 크기를 정확하게 정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타입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변경 작업을 해주시면, 그러면 가로 메뉴나 아니면 가로 리스트들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